한 발짝 귀신. 선배가 살짝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서 그걸 좀 써볼게. 한 발짝 귀신이란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지 싶어. 이 이야기를 해준 선배가 만들어낸 조어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일단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이렇다 할 만한 게 없다는 건 확인을 마쳤어. 선배가 어렸을 적에 혼자서 밤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자기를 10m쯤 앞질러 가는 아이가 있었대. 아이는 선배 또래쯤 돼 보이는 외견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말이야. 헌데 따라잡으려고 해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먼저 보내려고 걸음을 늦춰봐도 거리가 좀처럼 변하질 않았대. 결국 선배는 그 애의 뒤를 쫓는 것처럼 계속 걷다가 집 근처까지 오면 시야에서 모습을 번번이 놓쳐버리곤 했다는 거야. 이 비슷한 일이 몇 번이고 있어서 선배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확신했고 한 발 앞서 걷는 귀신이란 의미로 한 발짝 귀신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해. 다 크고 난 뒤에 이 일이 떠올라 조사를 좀 해보니까 목류병이나 도플갱어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단 건 알게 됐지만 아무래도 그거랑은 영 들어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대. 에도 시대의 괴이담이나 중국의 옛날 이야기 중에는 굉장히 흡사한 사례가 있긴 했지만 그런 현상엔 아무런 이름이 붙어있지 않았다더군. 그래서 나는 그걸 앞으로도 한 발짝 귀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라는 내용까지가 그 당시 내가 선배한테 들었던 이야기였어. 근데 최근에 그 선배를 다시 만났다가 옛날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마침내 해명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선배가 가족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 있었던 일이래. 가족끼리 다 함께 어떤 절로 산책을 갔는데 그 앞에 간세음 보살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해. 근데 거기서 선배랑 선배 어머니만 눈물이 나더니 좀처럼 그치질 않았다는 거야. 그럴 계절도 아닌데 꽃가루 알러지에 걸렸나 해서 자리를 떴지만 아무래도 신경 쓰여서 나중에 좀 알아보니 그 절은 유산된 아이를 공양하는 곳으로 유명한 데였어. 그래서 이 얘기를 선배 어머니께 드려봤더니 짐작 가는 건 그다지 없구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하면서 운을 띄우더니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래. 베니싱 트윈이란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나는 잘 모르는 말이었는데 임신 초기 단계에서 자궁 안의 쌍둥이 중 한쪽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뜻한다고 해. 쌍둥이 가운데 10%가량이 겪는 현상인데 원인은 분명치 않다나 봐. 그리고 선배가 바로 그 베니싱 트윈을 당한 쌍둥이 중 사라지지 않은 쪽이었다는 거야. 혹시 비슷한 현상으로 고민 중인 사람이 있다면 시험 삼아 사상아 공양을 올려보면 어쩌면 해결될지도 몰라. 부스럭부스럭 5년 전쯤 일입니다. 저는 그때 회사 기숙사 4층에 살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명이 들리고 몸이 경직되더니 머리 위쪽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쪽은 창문이 있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어찌할 줄 모르다 살짝 실눈을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앞의 커튼거리에는 새 장이 매달려 있었고 안에서 인꼬가 날아다니고 있더군요. 물론 저는 인꼬 같은 건 안 키우는데 말입니다. 여름이라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치더니 새 장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위는 풀렸고요. 다음날 기숙사장님께 이 일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나도 여기 온 지는 2년밖에 안 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건물에서 투신 자살이 있었다는 소린 들은 적이 있어. 인꼬인진 모르겠지만 소중히 키우던 작은 새를 안고 뛰어내렸다던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둥줄기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로 바로 방을 바꿨고 지금 그 방은 액막의 의식을 받은 뒤 불길하여 열지 않는 방이 되었어요.